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제가 노트라는 거 들고 있죠, 그죠? 나름 제가 이 노트를 통해서 늘 여기다 메모하고 그런 노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흔히 J.R.R. 톨킨. 반지의 제왕, 굉장히 재미난 영화이기도 하고요. 원래 소설을 읽어보면 또 소설의 재미가 또 굉장하죠. 세계 판타지 문학의 3대 걸작 중에 하나라고 치는 반지의 제왕. 그걸 쓴 사람인데요. 판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제 판타지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소설을 썼겠죠. 이 사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893년 1월 3일 밤 10시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1973년, 그러니까 만 90년 살은 거죠. 9월 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0년 살았죠, 그죠? 거의 신성급이죠. 이번에 운세를 보면요, 물론 자세히 이 사람의 운세를 따라가 보면 다 그 지점마다 특색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미난 점들, 흥미로운 점을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 사람은 1894년이 이제 운세에서 가장 밑에 입춘이라고 한 자리고요. 1924년이 되는데, 자, 사주를 한번 뽑아보면요, 이렇게 밤 10시죠, 그죠? 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93년 1월 3일이죠, 그죠? 92년입니다. 참. 틀렸습니다. 92년. 그래서 신묘년 신축월, 가보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라서 을해시입니다. 자, 1월 3일이니까 한겨울에 태어났죠, 그죠? 1년 중에 가장 온도가 낮은 때가, 땅이 가장 식어 있을 때가 1월 5일경에 소환이라고 하는 때, 이때부터 한 달간이 땅이 가장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소환 직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입춘, 입출 갖다 가려내는 법은 이 두 글자에 있습니다. 이 두 글자에서, 그죠? 전체 사주 8글자를 보고 이 경우는 이제 갑오년이냐 갑자년이냐가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을 보고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또 이렇게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찍어도 되죠. 근데 찍으려면은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알면은 금방 찍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별로 인생을 탈 없이 산 분들은 남이 볼 때는, 본인은 알아요. 아는데 옆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양반이 그때가 바닥이었나 힘들었나 그런 거 잘 모를 사람도 있어요. 톨킨의 경우는 현저해요.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흔히 남아공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살 때 이제 톨킨이 태어났는데, 92년, 그죠? 1월생이죠. 아버지가 태어나기는 이제 92년이죠, 그죠? 바로 이때쯤 태어났습니다. 즉, 제가 대한이라고 하는 때인데, 아버지가요, 요 무렵에 1895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톨킨은요,
또 10년 뒤에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요. 졸지에 고아가 돼버려요. 참, 그죠? 힘들겠죠, 그죠? 바로 이 봄. 아버지가 입춘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딱 1904년 바닥에서 10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힘들게 됐죠, 그죠? 그래도 집안 자체는 영국의 중산층 집안입니다. 영국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아는 중산층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중상층에 해당되는 클래스입니다. 이때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죠? 톨킨은 한 칸이 15년이죠. 계산해 보면, 그죠? 1909년이 15년이 되겠죠. 1909년. 사람은 언제나 요 입하라는 때인데요. 입하 지나면서 있는 요 무렵부터 그 사람이 어떤 뭔가가 하여튼 이렇게 좀 단락이 생기고 발전의 어떤 기미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자리, 그 수평선이 있죠, 그죠? 이 밑에는 안 보이는 곳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11년에 스위스의 여러분들 융프라우라고 아시죠? 그 높은 산 올라가는 철도가 있거든요. 기차 타고 가서 나중에는 뭐 동굴로 가는 또 기차로 갈아타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다 온 곳인데, 그 융프라 올라가는 기차역에 보면은 그 개울물이 시끄럽다 그래서 라우터 브린넨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우터가 이제 영어로 라우드죠. 라우더. 브린넨이라는 건 이제 개울이라는 뜻인데, 정말 거기 가면 암벽에서 막 폭포가 떨어져서 그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때 스위스에서 몇 달 지냈는데, 이때 이 톨킨이 만들어낸 그 창작물이 뭐냐면, 나중에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리븐델이라 하기도 하고, 그 일종의 그 천국의 나라죠. 리벤델. 그 경치가 사실은 이 스위스의 라우트 브린넨, 이걸 모델로 해서 이렇게 톨킨이 만들어낸 가공의 세계죠. 톨킨의 소설의 특징은요, 이 사람이 흔히 말해서 세계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세계관. 현실에 없는 세계지만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에 보면 간략한 배경들이 있는데, 그 전체가 이제 톨킨은 나름의 어떤 세상을 다 이렇게 규정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고 있죠. 톨킨이 소설을 쓴 건요, 뭐 히트를 친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재미에 그냥 일종의 오타쿠죠. 오타쿠. 또 핑계는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 들려주기 위해서 썼다. 사실 지가 좋아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리벤델이라는 세상도 만들어내고, 뭐 중간계,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그 긴 시간에 걸친 역사와, 그죠?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은 중간계에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투쟁과, 그죠? 스펙타클이잖아요. 호빗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호빗. 이걸 썼는데 이것이 좀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야, 이것 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써보세요 해서 이 톨킨이 자기도 좀 뭐 책도 팔릴 것도 같고 또 재미도 나고 해서 장장 10년에 걸쳐서 집필한 소설이 반지의 제왕 3부작입니다. 그게 톨킨은요, 이때부터 벌써 판타지 문학적인 요소가 나온 거죠. 이 사람이 1924년에 이제 원래 옥스퍼드 대학에, 옥스퍼드 하면 유명하죠, 그죠? 영국의 명문 사립 대학이 모여있는, 컬리지가 모여있는 데죠.
이 무렵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교수가 돼요. 정교수. 정교수가 되는데 대목은 두 가지가 재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톨킨도 1914년 이 무렵에 1차 대전이 터졌어요. 1914년에 18년까지 싸웠거든요. 이때 전쟁에 이제 장교로 이제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그 참호에서 있다 보니까 참호열이라고 그게 균, 뭐 이 같은 것이 퍼져서 이렇게 몸에 병이 생겨서 이 친구가 톨킨이 후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대는 나중에 전쟁터에서 불과 2달 뒤에 거의 전멸합니다. 톨킨이 참호열에 안 걸렸더라면은 톨킨도 죽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 일이냐? 참 그게 그죠? 톨킨이 그렇게 참호에 걸렸던 게 언제냐면 1916년인데 1916년. 자, 여기가 1909년이죠. 바로 이때인데요. 바로 하지 때입니다. 올라갈 때 한창 하지 때 톨킨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영국에 후송되고 그 바람에 톨킨은 살아남고 자기 있던 부대는 1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부대원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이게 뭐냐? 참 운이다. 옛날에 삼풍아파트 사건 아시죠? 삼풍백화점 사건. 백화점이 붕괴했잖아요. 그때 깔려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안 죽은 사람이요. 제가 사주를 봤거든요. 운세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구출됐어요. 수백 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운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운이 좋을 땐 사람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지만요. 뭔가 알 수 없는 우연의 어떤 그 조금의 차이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참 이게 세상은 운칠복사입니다 하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닌 것이 이때 죽었더라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없었겠죠. 그 대목이 굉장히 재밌고요. 나중에 이제 이때가 이제 입동이죠. 보통 요 무렵이 이제 수확을 거두는 때인데요. 가을이고 겨울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1년으로 치면 11월 8일죠. 요 무렵에 이제 가을 거지가 수확이 시작되잖아요. 톨킨이 바로 요 때부터 이때 호빗을 써갖고요. 반응이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나서 톨킨이 반지의 제왕 그 장편이죠, 그죠? 그걸 쓴 게 언제냐면은 자, 이때가 언제냐면 1939년이에요. 입동.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쓴 게 언제냐면 1937년부터 49년까지. 바로 요 무렵에. 이 무렵에 톨킨의 인생의 수확이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죠. 그래서 그죠? 이때부터 이렇게 공상하면서 세상을 창조하던 그런 그 청년이 그죠? 30년 뒤에 가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판타지 문학에 불후의 걸작을 남기게 되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뭘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그때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수십 년 전에 그 씨앗이 싹 터서 움터서 가을에 가서 겨울 입고에 가서 그게 수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했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씨를 잘 뿌리면 돼요. 그게 세상은 뭐 이때 가서 갑자기 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뭐 그런 걸작을 쓰는 게 아니고요. 톨킨은 평생을 거쳐서 자기의 어떤 메인 테마죠. 톨킨은 그 재미난 얘기가 운이 한창 좋을 이 무렵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 뭐 병에 걸려서 영국으로 후송됐거든요. 그 바람에 살았고 또 자기 인생의 수확을 거둘 무렵에 가서 반지의 제왕을 이 무렵부터 한 10년 동안 써서 책이 언제 나왔냐면요. 재미나게도 1954년이 다시 입춘인데요. 책은 이 무렵에 나왔습니다.
운세가 바닥일 때. 톨킨의 책은 본인은 10년간 이상 저술해서 책이 이때 나왔는데요. 이 책이 또 언제부터 불티나게 팔렸냐 그러면은 이거 지나면서 오히려 1969년 이 운세가 되면서 다시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엄청나게 팔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는 롱 베스트셀러죠.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정말 걸작은 계기는 자기가 요럴 때 싹 터서 30년 뒤에 완성하고요. 다시 그것이 운이 바닥인데 책을 냈는데 다시 이 무렵부터 60년 지나서 그래서 1971년 다시 소만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엄청나게 잘 팔린 책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의 운세는 당장 하루 이틀 뭐 올해 좋고 내년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길게 이어지는 하나의 유장한 흐름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이지 뭐 올해 좋고 내년 나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